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2일 어색합니다. 2025년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2025년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큰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그냥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월 1일 숫자상으로는 해가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그냥 어제고 오늘이다. 이 정도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로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면서 2025년을 저도 맞이를 했습니다. 1월 1일이라고 이제 떡국 같은 거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저께 이제 만두 가득 넣은 떡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떡보다는 만두를 너무 또 좋아해가지고 만두 많이 넣고 또 제가 사랑하는 김 가루 이렇게 쫙 거의 김국처럼 잘 든든하게 먹고 한 살을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떡국 안 먹으면 나이 안 먹는 거라고 우기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다 나이 먹는 거니까 거부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그렇다고 또 나이가 많아졌다고 내 나이 많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마음만은 28 청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도 매일 아침 여러분의 출근길 혹은 아침에 이제 기상 메이트는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올해도 미국 주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분 좋게 또 신명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들 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월가의 뉴스레터는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올해 첫 글로벌 인터뷰 IM증권 박상현 전무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올해는 과연 뭐가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PD님도 2025년 3프로 첫 방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세뱃돈 주셔야죠. 저를 받으셨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를 하셔도 안 보여요. 근데 저는 보셨잖아요. 보셨으니까 세뱃돈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 열렸네. 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아까 제가 한 5번 드렸는데. 그래요? 5번씩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었어요? 한 번만 해야죠, 저는. 이게 세뱃돈을 받는 게 법적인 나이가 없죠, 그거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세배하면은 돈 받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인사 받으면 무조건 돈을 줘야 된다. 근데 요새는 이제 약간 부모님한테는 결혼하고 이러면은 용돈을 반대로 드리잖아요. 드리죠. 절하면서. 네. 제가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그거를 안 했어요. 저도 그냥 인지를 못한 거죠. 난 결혼 안 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부모님 서운하시더라고요. 그치. 나중에 뒤늦게서야 봉투를 마련. 이 올해는 두둑하게 한번 마련해 보고자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새해 첫날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각오나 늘 지나온 거는 다 아쉽게 느껴지고. 그쵸. 네, 오늘 사실 저도 이제 새해 맞이하면서 한 이틀 쉬었잖아요. 방송은.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컨텐츠로 좀 다가가야겠다. 어디로 다가가요?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께 더 이제 다양한 뉴스로 이제 좀 알차게 좀 드려야겠다. 일단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뭔가 꼭지 지금 데이터나 뉴스 말고 뭔가 something new. Something new? 박종훈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근데 이게 시간이 맨날 마지막에 제가 거의 랩을 하다 보니까 막 숨이 막 벅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알짜배기 뉴스들로 가장 빠른 뉴스로 이제 다가가겠다. 가장 빠른 뉴스. 가장 빠른 뉴스. 경제 방송 보시면서 미국 주식을 보시는데 장이 끝나자마자 나올 수 있는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 좋아요. 괜찮죠? 자,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안 보시고 저희 것만 보면은 제일 빨리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른 데 가실 필요 없어요. 또 역사적인 또 2025년 첫 방송. 또 월모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난 우리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31일은 시장이 아니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요. 맞아요. 1월 1일만. 근데 이제 산타랠리를 좀 기대하셨던 분들은 다소 조금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난 2024년 맵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1년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을 그대로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나타내는 게 아닌가. AMD 빨간불이에요? AMD가 빨간불이었어요. 2등이잖아요. 2등이라고 그렇게 막 하는 AMD가. 예, 그래서 아쉽네요. 이걸 보면 정말 지난 한 해 동안에 뭐 각 종목별로 또는 어떤 섹터별로 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가 그냥 단숨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1년이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171%의 와. 상승을 했고요.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어제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년 동안 12%밖에 올라오지 않았네. 뭐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12,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12%. 사례인가요? 순서대로 온다면?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겠어요.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2% 올랐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네. 그리고 애플이 30% 올랐고 아마존이 와. 44%, 메타가 65%.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메타가 더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는 약간 하반기에만 반짝 하반기에 올랐죠. 그냥 정말 트럼프 완전히 그냥 관련해서만. 쏠림 현상이 있었고 네. 테슬라가 62.5% 올랐고요. 메타가 65% 올랐고 또 깜짝 놀랐던 게 월마트가 71% 올랐습니다. 월마트가? 월마트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 지나오고 나면 우리가 뭐 이게 뭐 정말 투자에 어떤 뭐 꼭 어떤 정석이 있다라기보다도 무조건 우리가 테크주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부 월마트나 뭐 코스코도 38%가 넘는 상승을 보이는 네. 그러한 어떤 우리 필수 소비재 그러한 부분에서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외에 금융주들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뭐 JP 모건이 40.9%. 예, 1년 동안에 정말 엄청난 흐름을 보였고 뭐 일라이릴리 또한 32%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나우가 50% 올랐고요. 예, 뭐 IBM도 34% 올랐고 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오늘 사실 제가 뒤에 가서 종목별로 나스닥 100 지수 안에서 상위 20개 종목들 또는 하위 20개 종목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하긴 했는데 맵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먼저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30%가 빠졌고요. 맞아요. 예, 중국에 대한 수요 부진에 따라서 크게 하락을 했었고 보잉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그래도 반등을 줬어요. 그래도 마지막 11월 중반부터 해서 중순부터 해서 12월까지는 그래도 이러한 반등을 좀 줬었다. 그래서 일부 그래도 회복을 했다. 연 기준으로는 32%. 예, 연 기준으로 32% 하락을 했고요. AMD가 마이너스 18% 그리고 인텔. 어도비가 마이너스 25%. 예, 뭐 인텔 생각보다 60%나 인텔이 60% 마이너스 60%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우리가 극명하게 색깔이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 자, 2025년은 그러면 2024년이 많이 빠졌으니까 2025년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AI 트렌드나 여러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정책적인 부분 뭐 일론 머스크의 뭐 기대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기대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 모멘텀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가 지금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2025년 월가가 도대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보고 있는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년간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어떤 수익을 보여줬는지는 이렇게 한번 체크를 좀 해주셔도 개인적으로 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모습을 보였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S&P나 나스닥 지수에만 투자를 했어도 20%, 나스닥은 30% 넘는 그 상승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네. 잘 보셨을 거고요. 여기에 나는 좀 더 좀 욕심을 내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이 100% 이상 오른 종목들을 잘 투자하셨을 텐데 올해도 여러분 그런 기업들 잘 발굴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스티브 굿잡스님께서 혁신 없다는 애플은 시가총액을 혁신 중이다. 여기서 혁신을. 이렇게 하는데 애플이 혁신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한 10년째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연구 없다 이후에 혁신 없다. 연구 없다 이후에 혁신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예. 네. 80년대 이후생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개그죠. 멘트가 예. 많이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됐네. 2025년 되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만 제 좋아요. 스타일, 예. 아 그래요? 예, 영과 땡스 시청자분들도 좋아해 주셔야 되는데 예. 자 올해도 더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한번 볼까요? 자,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4년 최고의 종목과 최악의 종목, 그리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모멘텀이 살아있겠죠. 예, 어떤 종목들이 좀 있는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개인 투자자가 또 사랑했던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하고 사실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월이 되면서 1월 효과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 그쵸. 한국 국장에서는 국내 시장에서는 1월 효과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미국도 1월 효과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이 1월 효과가 좀 없었다. 뭐 그 부분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월가가 바라본 2025년 전망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빅 아이비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월가 뉴스레터 지난 2024년 제가 이제 지난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떠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내가 언급을 했고 뉴스가 가지고 나왔나. 그때 당시에 그 뉴스는 가장 핫했던 뉴스였기도 했고. 자, 그러면 어떠한 한 뉴스들이 자주 나왔었나. 그 자주 나왔던 게 2025년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러한 생각들을 해서 제가 그냥 목록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러한 산업군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증시 대표지수 보시게 되면요. 2024년 마지막 거래일 3대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0.07% 하락했고요. 나스닥 0.9% 하락했고요. S&P 500 0.4%, 러셀 2000 지수가 0.13%, 러셀 2000 지수는 상승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주진 않았고 네. 뭐 일부 작은 기업들이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장중에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일부 마지막에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일부 보였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날 혹시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종목들이 막 10%, 11%까지 막 올라가다가 또 다시 또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루시드는 오히려 마이너스 또 4%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소형 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큰 변동성을 줬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1일 날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마지막 날에 마이너스 3% 하락을 했고요. 일부 빅테크들이 조금은 좋지 않은 모습. 나머지 섹터들은 뭐 그냥 고만고만했다. 네, 그냥 강보합권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빅테크들이 일부 좀 되돌리는 현상이 있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물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4.57%로 일부 조금 뭐 내려오는 모습인데 여전히 높은 상황.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사실 채권 시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바라보시는 게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떤 마지노선까지 오지 않았느냐. 자, 그러다 보니까 채권 롱에 대해서 이제 뭐 투자 아이디어가 조금씩 뭐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1월 20일부터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면서 그 사이에 여러 정책적인 변화가 아마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또 금리 방향성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 또는 여러 이제 금리 인하 방향 이런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 연준 위원들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71.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낮은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원달러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환율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환시장이라는 이러한 키워드로 하나의 제가 페이지를 넣긴 했는데 원달러가 지금 1,47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뭐 일부 연휴 때 일부 뭐 헌법재판관 이제 임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조금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여전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10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시장에 여전히 좀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S&P 500은 올타임 하이가 57번, 57번에 57번. 네,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전에 2021년이 70번. 맞아요. 최근에 가장 많이 올타임 하이 기록했던 횟수군요. 네, 그래서 95년도에는 77번이나. 네, 이제 보게 되면 물론 이게 과거와 우리가 같이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번 1980년대부터 뭐 중간에 물론 약간의 부침이 있었겠지만은 중간중간에
뭐 조정을 준 이후로는 뭐 지속적으로 올타임 하이를 찍었으니까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네. 쭉 쭉 이어졌죠. 20년 가까이 와. 뭐 중간에 한 뭐 세 번을 제외하고 나서는 네. 17번이 올타임 하이를 지속적으로 좀 찍어 나갔던 와.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2013년부터 해서 지금 한 11년 동안 뭐 지속적으로 또 올타임 하이를 찍었고 2023년은 회복하는 구간이었죠. 네. 2023년 사실 좋았어요. 시장이 엄청 좋았는데 바닥 대비해서 큰 이제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좋았는데 이제 이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같이 또 2025년을 월모브를 통해서 같이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마감을 작년. 코스피 지수가 2,399선, 2,400선을 결국에는 찍지 못하고 예. 장중에 되게 좋았는데 또 막판에 좀 밀렸더라고요. 맞아요. S&P 500은 S&P 500도 6,000이 6,000 찍었다가 6,000 네. 넘었죠. 네. 넘었다가 좀 내려왔죠. 예, 마지막에 좀 조정을 주긴 했는데요. S&P 500이 5,882포인트, 정확하게는 5,881.6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 포인트가 반올림. 마감됐는데 이제 반올림해서 네. 5,88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2024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월가에서 야, 우리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우리는 강하게 보고 있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야대니는 5,400을 갖고 시작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그랬는데 지수가 5,400 갈 것이다 했을 때도 아유 저 사람 좀 괜찮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콧방귀를 예, 뀌듯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였었죠. 그때 네. 당시에. 너무 강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5,882%. 그래서 우리가 평균, 이 노란색이 평균으로 보는 IB에서 보고 있는 평균치였는데 네. 평균치 대비해서 21%나 이상 더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그런 상승세를 2024년에 우리가 목격했다. 네. 자,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사실상 자, 그래서 이제 2025년이 중요하겠죠. 자, 2024년 우리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나스닥 100 지수, 물론 S&P 500 내에서도 중요하겠지만은 나스닥 종목들이 사실상 지난 2024년은 끌고 오지 않았나. 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 내의 상승률 탑 20 이렇게 보시는데요. 제가 이제 녹색으로 칠한 색을 좀 입혔던 게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또 사랑했던 예, 그러한 종목들을 제가 녹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 물론 그 외에도 뭐 나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다. 엔비디아 제가 녹색으로 표시 못했네요. 엔비디아는 죄송합니다. 감히 엔비디아를 엔비디아 싫어해요, 박 팀장님? 아니요. 아니 저 엔비디아 너무 좋죠. 엔비디아 못 엔비디아가 샀다고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테슬라를 질투했죠, 제가. 어. 자, 근데 엔비디아가 177% 상승했고 네. 팔란티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361%. 정말 이것도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아쉽죠. 예, 개인적으로. 아쉽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예. 주가 상승한 게 아쉽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그냥 묶어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사도 되는데 파는 게 아니다. 저도 이제 단타를 많이 쳐봤거든요. 네. 지난 뭐 수년 동안 많이 쳤는데 종목을 옮기는 즉시 손실이에요. 전 지금까지 미국 주식을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요. 사기만 옮기면 했지. 그만한 대가를 치릅니다. 꼭. 그러니까 뭘 보고 잠깐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상승에 내가 약간 눈이 돌아가서 올해는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세요. 나의 심리가 음. 바꾸고 싶다 하면 한번 참아보세요. 참아야 돼요. 참아보면은 수익률이 어떨지. 그거를 한 2만 번 정도 생각했는데 또 내가 들고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서 그 한 주씩만 한번 남겨보세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이면 나 절대 안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장기 투자를 이거다 싶으면 한번 이제 묶어두고 가는 게 미국 주식의 특징인데 최소한 사실상 1년이라도. 맞아. 예.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의 목표는 하나를 잘 집자. 우리가 연초에 그 대신에 연초에 하나를 잘 집어서 2025년 말에 한번 우리가 열어보는 네. 그러한 어떤 이벤트도 하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예. 반대로 하락률. 반대로 좀 가도록 할게요. 자, 하락률 탑 20입니다. 인텔이 뭐 많이 독보적인. 요거 예. 나스닥 100 안에서만이에요. 나스닥 여러분. 100 지수 안에서예요. 네. 예, 나스닥 100 지수 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이 지금 마이너스 60%로 가장 큰 하락을 보여줬었고, 몽고디비라는 또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마이너스 42%인데요. 이번에 웨드부시에서 본인이 2025년 보고 있는 탑 10을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몽고디비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갔더라고요? 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당뇨병 패치 기업으로 또 유명한 덱스콘 마이너스 35%. 이거는 뭐 비만 치료제 때문에 많은 이제 좀 좋지 않았던 비만 치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주가는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어도비 25% 마이너스 25%, 룰루레몬 마이너스 24%. 자 온 세미컨덕터 이 부분도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 드는데 마이너스 21% 하락을 했고요. AMD가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고, 자 그 외에 뭐 일부 기업들이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지스케일러, 뭐 핀도도 뭐 이런 중국 기업들도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2024년은 요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대로 또 2024년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사랑했던 종목 탑5 미국인들 예 한국인들은 또 제가 지난 12월 30일 날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고 아이온큐 뭐 아이온큐 뭐 리게팅 예, 이런 것 같고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종목들만 보게 되면 1위가 테슬라, 자 2위가 엔비디아, 애플, 메타, 아마존 이 순서대로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사랑했던 종목이 아니었나. 테슬라는 겹치네요. 테슬라도 겹치고 엔비디아도 뭐 겹치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 메타, 아마존 요쪽만 살짝 다를 뿐. 맞아요. 자 그리고 뭐 S&P 500의 ETF를 또 많이 사고 있는 상황. 네. QQQ. 여기는 비슷해요, 세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세배가 있네요. 세배 있죠. 불 쪽으로. 예, 많죠. 세 배도 많고 두 배도 많고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자, 그래서 ETF를 제외하고 나선 종목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5종목이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사랑을 했고 앞으로도 뭐 계속 사랑하지 않을까. 뭐 그러한 대표적인 미국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2023년도 정말 바닥 이제 저점 대비해서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4%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2025년도 약 24% 정도, 2024년도 약 24%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패턴을 우리가 또 많은 통계 자료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2년 연속 20% 이상 올랐던 해, 2년 연속. 자 2년 연속 20%가 올랐을 때는 그 다음 해가 어떠했는가? 이게 이제 또 시장에선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2년 연속 20%대 급등을 했던 해가 지난 150년 동안에 단 4번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지내왔던 2년은 150년의 주식 역사상 단 4번밖에 없었던 그 해를 우리가 5번째로 우리가 이제 좀 경험하는 그런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 1927년, 1935년 이러한 너무나도 이제 뭐 너무나 먼 과거, 이 과거를 우리가 제하고 나서 보게 되면 1954년, 1955년 이때가 이제 20% 이제 2년 동안에 연속해서 20% 이상 상승했는데 그 1956년 때는 3% 상승했다. 네, 이렇게 있었고 가장 최근에 우리가 보게 되면 1995년과 1996년 이때 34%, 20% 이렇게 상승했는데 그 다음 해에 31%, 그 다음 해에 27%라는 어마어마한 또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때 당시가 닷컴 버블이 어찌 보면은 지속적으로 막 이제 랠리가 붙고 뭐 버블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버블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 이러한 여러 기대감, 특히나 AI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조금 봤을 때 이 모멘텀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 과거 1995년, 1996년과 비슷한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내심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2025년도 한번 우리가 기대에 부풀어서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트렌드를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겠죠. 찬물 아니에요. 찬물은 아닌데 의견은 아니, 찬물이 아니지. 이분은 항상 진방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히려 예. 2025년은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시장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해 주 반대로 제발. 좀 얘기해 주지. 예, 맞아요. 뭐라고 얘기했길래? 짐 크레이머가 2024년 12월 31일 오전 11시 55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2025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못 봤던 최고의 강세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피 뉴 이어 에브리원. 근데 저기에 probably 아마도 아마도 본인이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프로버블리가 이 우리가 부사로서 네.
그 정도를 나타낸다면 네네. 약 한 70%, 80%의 어떤 확신을 확률로? 가지고 있는 아, 프로버블이거든요. 예. maybe라는 것 자체가 약간 한 40%, 50% 아, maybe 써야 되는데 maybe를 썼어야 돼. 저기다가. 예. 근데 프로버블을 써가지고 그래요? 예. 하여튼 maybe와 또 프로버블리의 확률의 차이를 또 확률의 우리 차이를 봐야죠. 유학파 그렇죠. 박종훈 팀장님을 예. 통해서 확인하는군요. 동남아시아 스타일 유학파. 예. 그래서 해피 뉴 이어 에브리원 했는데 음. 짐 크레이머 때문에 이거 보는 순간 다들 뭐야? 가만히 아니, 있지 그냥.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근데 이분도 아실 것 같아. 알죠. 그죠? 내 일부러 한마디 그러는 것 한마디가 같아요. 얼마나 시장에 파급력을 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 보면 파월의장이나 그 성명문, FOMC 성명문에도 뭐 단어에 대한 맞아요. 해석을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우리가 프로바블리 그 프로바블리 70% 확률 그렇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짐 크레이머도 좋게 보는 시장이다. 근데 이제 이분의 말을 보면 약간의 네. 모순적인 부분도 있는 게, 음. 첫 문장은 I am very bullish, very를 썼어요, very. 쓰고 그다음 아마도. 문장을 프로버블리로 좀 낮췄어. 살짝 30% 아, 낮춘 낮췄어. 거죠. 아, 내가 너무 강하게 썼나? 조금 낮춰보자. 이래서 네. 이렇게 쓰자. 참 이런 것까지 제가 읽고 있으니 참 그렇습니다. 추른양님이 최고의 하락장 오겠네. 오늘 현금화야겠다는데 제가 봤을 때 예. 추른양님 안 파신다. 안 파신다에 저는 저의 새끼 손톱 여기 끝에 부분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데이터. 그래서 1월 효과가 과연 올해 있을까요? 네, 1월 효과가 저는 물론 이 데이터를 보고 뭐 투자를 하기에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동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1월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1월 효과라는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작은 기업들이 크게 대형주를 좀 능가하는 해를 보통 1월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1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전반적으로 글로벌의 많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이머징 시장 자체를 어찌 보면 소형주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투자를 뭐 하는 그런 1월 효과가 이제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올해는 어떨까라는 그러한 제가 뭐 제목을 적긴 했지만 여기 이제 1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우뚝 솟아 있는 여기 남색깔 이렇게 서 있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스몰? 이게 지금 스몰캡이에요. 스몰캡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스몰캡이 197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 스몰캡이 얼만큼 상승했을까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약 20년 동안에 스몰캡이 얼만큼 상승했는가를 봤을 때 다른 해에 비해서 월등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거에 1928년부터 2000년 사이까지 이때는 뭐 거의 뭐 70년 가까운 그런 때인데 라지캡은 어땠는가 했을 때 1월 효과가 좋았죠. 예, 이 두 개는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2000년 전은 이래였었다. 자, 그러면 여기 작게 돼 있는 하늘색이 뭐냐면 이게 라지캡인데 2000년 때부터 2023년 때까지 이건 지금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요 핑크색 정말 보이지도 않는 요 핑크색 이게 뭐냐면 스몰캡인데 네. 이게 2000년 때부터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23년, 최근 24년을 봤을 때는 라지캡이든 스몰캡이든 그렇게 1월 효과가 없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1월 효과다 이야기를 많이 나올 텐데 사실상 라지캡, 스몰캡 할 것 없이 최근 24년 동안은 그렇게 평균치 대비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그렇게 큰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1월 효과라는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통계 자료로 나왔던 그러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해를 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뭐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이 데이터를 보고 1월만 보실 게 아니라 요 핑크색을 한번 보시면요. 또는 라지캡을 좀 보시게 되면 1월과 2월에는 그렇게 크게 뭐 아웃퍼폼 하지 않지만 3월, 4월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에 핑크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거를 더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 네.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1월 달 안에는 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까 뭐 기대감이 없더라도 만약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오히려 2월, 3월, 4월로 넘어가는 이 구간 때 오히려 좋은 그런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일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늘색과 핑크색이 이제 올해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굳이 우리가 통계를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예, 뭐 이런 이제 1월 효과에 대해서 왜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여러 이제 논리가 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 이제 세금 혜택 때문에 12월에 소형주를 많이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뭐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매도를 하고 그리고 1월에 재매수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1월 효과가 좀 있었다. 물론 최근은 없지만. 자,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좀 안전했었던 안전 자산을 이제 좀 어찌 보면 빅테크나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 일부 소형주로 옮겨가는 그러한 왜냐하면 자극적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일부 1월 효과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조금은 더 상승하는 그러한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낙관론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매년 연초가 시작되면은 자 올해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많은 전망이 막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서 많은 주식 투자를 이뤄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말 보너스로 인해서 1월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연말 보너스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1월 달에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여러 이런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1월 효과가 과거에는 정말 자극적으로 많이 움직였었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고려해야 될 몇 가지 통계가 있는데 마찬가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에는 괜찮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그렇게 큰 수익률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뭐 최근에 통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특히나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팔았던 매물들이 다시 한번 이제 수급으로 유입되는 그런 맞아요. 효과를 1월 효과라고 네, 하는데 예.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네, 뭐 미국도 뭐 일부 그런 어떤 뭐 매수세가 분명히 네, 네. 나타나는데 뭐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는 게 또 과감하게 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 네. 올해는 아마 1월 효과가 저는 좀 있을 것 같은 게 대선이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여러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일부 어떤 산업 섹터들이 조금 자극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데이터 마지막 하나 보게 되면 뭐 신용카드 지금 연체율.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 추이인데 사실 이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직 우리가 우려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024년만 보더라도 우리가 연체율 자체가 많이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자체가 제가 작년 12월 30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건 스탠리가 2024년을 평가를 하고 2025년에 대한 핵심 질문을 날렸을 때 이 소비가 견고했던 것은 고소득층 자체가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제를 좀 뒷받침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연체율 추이를 보게 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저축률이 거의 0%에 가깝고 연체 잔액 자체가 37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자, 엄청난 지금 연체율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2024년 첫 9개월 동안이 전년 대비해서 50%나 증가하는 엄청난 증가세를 좀 보였다는 거죠. 연체율 자체를 봤을 때. 자, 그래서 2025년 때는 이런 신용카드 연체율이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 또 소비가 그대로 꺾이지 않고 지속될까? 이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의 규제나 이런 부분이 경제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2025년에 대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뉴스 월모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월가가 전망하는 2025년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좋게 보겠죠?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빅 IB들이 어떻게 보는지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P 모건입니다. 자, 2025년에도 AI 기반 투자와 글로벌 경제 정책 개선에 힘입어서 강세를 예상한다. 자, 우리는 6,500선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S&P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9% 정도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금리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금리를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 횟수에 대해서 얼마나 좀 낮아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예민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즉 영국과 캐나다 같은 G10 국가에서도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서 JP모건 자체도 추가 인하를 좀 예상을 한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AI 기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내놨고요. 모건 스탠리를 좀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는 좀 약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제가 내용을 보다 보면 약간의 그 결이 느껴지는데, 모건 스탠리는 좀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메모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 잠재적 불확실성이 있다. 이분은 근데 늘 불확실성이 좀 있었죠. 자, 시장은 늘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있죠. 네. 있죠. 그래서 시장 주도권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것이 계속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옮겨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거기에 우리는 투자자들은 좀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모건 스탠리 본인들은 지수 밴드의 전망폭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늘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상승 불리시한 그런 경우 또는 베리시한 그런 경우에서 크게 강세와 약세의 그 밴드를 엄청나게 크게 늘려놔서, 그 늘려놨던 이유가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좀 많은 그런 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크게 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전히 뭐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경제 성장, 시장 안정을 더욱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은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보게 되면은 약간의 제가 느껴지는 그 냄새가 나잖아요. 어떤 냄새를 보고 있냐면 2025년에 S&P 500의 성장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성과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퍼진다는 걸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 결국에는 다양한 어떠한 자산으로서 고르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꼭 우리가 빅 세븐만 우리가 고수하면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산업, 그러니까 중소형 기술주들도, 중소형 기업들도 같이 좀 올라가는, 네. 그러다 보니까 S&P 500의 지수가 1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6,500까지 달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빨간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많은 정책 변화가 미국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공 여부는 시기와 글로벌 대응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대응에 대한 이야기, 네. 또는 과거와 다른 약간의 빅세븐보다도 좀 다른 종목들의 다른 산업군으로 많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이야기. 자, 그리고 기업 이익 성장률이 13% 정도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 우리가 뭐 빅세븐이다, 아니면은 그 나머지 S&P 500 내에서 493개의 기업이다, 많이 뭐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쵸. 이제는 493개에 대해서도 조금 빅 아이비들이 좀 이야기하는 그런 약간의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일각에서는 M7의 비중이 지금 30%를 넘어섰는데 40%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사실 뭐 버블이라고는 하지만 펀더멘털 실제로 실적이 찍히고 있는 주가의 상승이고, 맞아요. EPS 증가율이 워낙에 다른 기업 대비해서 좋기 때문에 네. 더 좋아질 것이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너무 이제 M7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종목들도 같이 투자하다. 그게 고민되시면 그냥 지수를 사시면 지수 되지 사는 않을까. 게 네. 중간은 가죠. 중간. 그러니까요. 네, 중간은 예. 가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2025년 첫 월가의 뉴스레터 여러분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지금 제이번님께서 아침마다 출근길에 듣는데 너무 유익하고 목소리도 좋아요. 두 분 항상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침을 여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특히나 이제 항상 새벽마다 우리 고생하는 월가 뉴스레터 준비해 주시는 YMG 박종훈 팀장님께도 여러분 응원의 메시지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